대형마트가 그리고 SSM이 한 달에 2번씩 쉬게 됐는데요. 그 왜 쉬어야 된다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영세시장,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전주는 그 한 달에 2번만 쉬는 것 때문에 이게 크게 뭐 이렇게 막 이게 뭔 변화가 큰가 이런 걸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충청도 이북 그러니까 뭐 천안권 그리고 저기 부산, 서울 이쪽은 한 달에 2번만 쉬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24시간 영업을 했었는데 1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습니다. 서울 사람들한테. 그 네이버 이런데 이제 대형마트 의무위협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가 뜨잖아요. 그러면 제가 2012년 3월부터 이 의무위협을 실시를 했는데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위협을 실시를 했는데 당시에 이 검색을 해보면 제가 거의 사탄입니다. 사탄. 대형마트들이 12시까지 영업하고 하루도 쉬지 않는데 집에 들어오다가 사람들이 좀 일찍 와서 좀 일찍 올 때 마트 들려서 뭐 좀 사고 이거로라도 버텨야 되고 일요일날 문 열어놓으면 일요일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헐렁한 바지 차림으로 와서 옛날에 이렇게 마트에서 사가고 이런 걸로 좀 버텨야 되는데 이제는 맥주 한 병을 살라 그래도 대형마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대형마트가 10시에만 문을 닫아주면 자기들이 저녁 시간에 2시간만 버텨서 푼돈이라도 벌 수 있다. 일요일날 한 달에 한 서너 번만 쉬어주면 내가 내 몸 희생해서 일요일날 문 열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돼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그 대형마트의 각 지점장님들한테 쭉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조금만 쉬어져라. 그리고 그 영세 상인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 자금의 역효 유출입니다. 이게 대형마트는 이 입금이 되면 바로 그날 서울 본사로 이렇게 입금 처리가 됩니다. 카드는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금도 바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본사로. 1년에 얼마쯤 될까요? 그 돈이. 찍어봐요. 전주만. 전라북도 말고 전주만. 전주에서 SSM들 빼고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있는 저 평화동의 굿모닝마트 옆에 있는 롯데마트 이런 데 빼고 전주에 있는 5개 대형마트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00억? 얼마쯤 될까요? 찍어봐요. 1000억? 1년에 5천억입니다. 이마트 한 군데가 하루 매출이 좀 요즘 마트가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하루 매출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하루 매출이 3억이면 1년에 1000억이잖아요. 이게 5천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5천억. 5천억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이제 대형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막 자랑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전주 서신동 이마트의 직원이 적을 때는 600명, 많을 때는 800명이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직원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사람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반절은 비정규직이고 근데 반절이 또 있어요. 한 3,400명. 아니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한 3,400명이고 나머지 일은 하는데 3,400명의 사람들이 이마트 조끼를 입고 일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마트 직원이 아니에요.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파트타임도 아니에요. 납품업체의 직원들이에요. 납품업체의 직원들을 그 이마트 영업장으로 불러서 예를 들면 판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서 일을 시켜요. 예를 들면 한 4,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기면 아파트 상가가 꽤 크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 지어지는 추세를 한번 살짝만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한 7,800세대를 짓는데도 아파트 상가는 조그만하게 짓습니다. 상가가 안 나가요.
예전에 아파트 상가에서는 정육점, 슈퍼마켓, 반찬가게, 어떤 때는 떡집까지, 그리고 문구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혹시 요즘 아파트 상가에 정육점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대형마트로부터 3km 정도가 떨어진 아파트에만 있습니다. 대형마트 최소한 2.5km 이상이 떨어지지 않으면 문구점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정육점이나 슈퍼마켓, 문구점 해서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키워서, 이게 물론 그때는 경제 규모가 작긴 했지만 키웠었던 세대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업을 접은 거잖아요. 2009년도 1, 4분기부터 2010년도 2, 4분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55만 명이 없었습니다. 중앙시장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저기 삼천동에 있는 그 개나리 시장처럼 반짝 시장 이런 건 전통시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전통시장이 지정됩니다. 최소한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상가의 간격이 100m 이내 몇 개 이상 뭐 이런 거에서 지정이 되는데, 이런 전통시장이 1998년도 대형마트가 시작됨으로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시장 자체가 129개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이 파트타임 노동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혹은 그야말로 그냥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크긴 했지만 약간의 폐해가 있었어요. 그 폐해가 뭐냐면 농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공장에서 일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싹 없애면서 그 사람들의 유휴 인력으로 그 쌀값을 떨어뜨리고 함으로써 이 유휴 인력으로 공장에서 일하게 해서 공장의 인력군을 채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으로 이 공장들이 크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유통 현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 질서가 재편되면서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파트타임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역 경제는 1년에 전주만 해도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역외 유출이 되면서 이게 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자꾸 상실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대형마트 보고 조금만 좀 쉬어주라, 우리 좀 봐줘라 이런 거였습니다. 재벌 유통업체들이 버틴 거죠. 그래서 절대 그거는 경제를 말아먹는 규제 정책이다. 규제 정책은 경제를 돌지 못하게 한다. 이런 논리로 못하게 했었습니다.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행동주간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 여러분들 전주 분들은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었어요. 4월 첫째 주부터 4월 둘째 주 중에 4월 며칠이었던 하여간 거기서 대한민국의 대형마트가 들어가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의회의 공동행동주간을 만들어서 이 현수막을 내리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하라 현수막을 내리고 이 시 집행부를 군 집행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동시에 위생점검, 전주 같은 경우도 하나 걸렸어요. 근데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영업 정지거든요. 근데 돈으로 내면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갖고 이 전주 시민들, 전북 도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이제 서명부를 넘기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게 하고 전주시가 맨 처음에 전국에서 최초로 의무휴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2월 18일인가? 가지고 제가 미디어 다음 오늘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걸로 자랑할 때는 무서워지지.